일단 영양소가 체내에서 흡수되는 소화기관이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어디서?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어디서도 흡수될 수 있다? 대장에서도 흡수될 수 있어요. 이제 두 가지 장소인데, 내 몸에서 영양소가 흡수되는 주 장소는 어디야? 소장이야. 그래서 소장에서 모든 종류의 영양소가 주로 흡수되는 기관이고, 됐지? 대장도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긴 한데, 이놈은 이 영양소 중에서 주로 몇 부 영양소를, 3부 영양소를 흡수하는 기관이에요. 이렇게 적어준 게 착각하는 거. 그럼 소장에서는 3대 영양소를, 대장에서는 3부 영양소를 흡수하네? 그런 뜻이 아니지. 소장에서 3대 3부 다 흡수하는데, 나중에 대장에서 이거를 좀 더 살짝 더 흡수해 준다고. 그렇지? 그럼 대다수 영양소는 어디서 흡수가 돼요? 소장 흡수가 돼. 그래서 흡수된 영양소를 보게 되면 소장에서 흡수되는 양이 한 80%가 넘어가요. 나머지 20% 중에서 3부 영양소 대장 흡수하는 거고, 그럼 대장의 3부 영양소 중에서 물하고 무기염력, 비타민인데, 이 세 개 중에서 특히 뭐에 대한 흡수율이? 물에 대한 흡수율이 높을 뿐이야. 그럼 소장은 물을 흡수 안 하니? 하지. 그럼 대장보다 물을 덜 흡수하냐? 더 많이 흡수해. 근데 이렇게 찬 곳에 나오다 보니까 대장이 물을 엄청 흡수하는 줄 알아요. 소장보다 양이 적어. 이해됐지? 그래서 주 흡수 장소가 소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장은 주로 다루지 않고 소장만 간다고. 이해됐지? 소장의 길이가 그래서 뭐 하던 얘기야? 길어요. 7m. 최종 소화산물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진 최종 소화산물을 많이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소장을 한번 그려볼게요. 소장 배 갈라가지고 소장 잘라가지고 쫙 빼내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서 소장이 나오겠지, 이렇게. 소장을 잘라요. 소장의 단면이 나오게, 단면 이렇게. 이해됐지? 이 단면을 뭐 해볼 거야? 확대시켜요. 확대시키면 이렇게 소장의 단면이 보일 것이고, 됐지? 안쪽에 음식물이 지나가는, 또는 내가 처먹은 영양소가 지나가는 이제 공간이 있겠지. 여기는 체내야, 체외. 체외지, 여기가. 체내요. 됐죠? 그래서 체외에 있는 영양소를 체내로 뭐 할 거고? 흡수할 거고. 그러면 나머지가 체내니까 여기는 바로 소장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되겠지. 됐지? 세포들 중에서 가장자리 세포가 무슨 세포예요? 상피세포죠. 됐지? 그 다음에 가장자리가 저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가장자리지. 그래서 여기도 무슨 세포예요? 상피세포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바깥쪽에 있는 상피세포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상피세포가 바로 무슨 소를 흡수하는? 영양소를 흡수해서 체내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지. 그래서 이게 소장 상피세포의 두 번째 기능이 되는 거지. 그럼 첫 번째 기능은 뭐였지? 아까 했잖아. 장액 만드는 세포. 이거는 흡수하는 세포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놈들이 주름져 있잖아. 주름져져 있는 구조. 동그랗게 생기는 것보다 주름져 있으면 영양소와의 접촉 면적이 넓어지거든. 그럼 같은 시간당 영양소 흡수량이 장난 아니게 많아지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일부를 좀 뭐 시켜볼 거예요? 확대시켜요. 그럼 이게 마치 매끈하게 생긴 것 같지만, 확대시키게 되면 나름대로 돌기가 이렇게 형성되지. 돌기가. 됐죠? 여러 개 형성되어 있고, 이 돌기를 뭐라 하냐면 융털이다 부르지. 됐지? 확대한 부분 봐요. 여기가 체외야, 체내? 체외고 여기가 체내요. 그럼 내가 먹은 영양소가 여기를 지나가게 되고 이걸 이 안으로 흡수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융털을 구성하는 세포 중에서 가장 바깥쪽 세포가 무슨 세포? 상피세포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흡수된 영양소는 내 몸의 체액을 통해 타고 이동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체액이 혈액으로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이 안쪽에 혈액을 담는 무슨 관이 지나가야 돼요?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지, 이렇게. 됐지? 나중에 순환기 때 배웠겠지만 혈관의 종류 중에서 무슨 혈관이에요?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이 굉장히 얇지. 세포층이 얇기 때문에 영양소가 충분히 이 세포층을 통과해서 혈액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모세혈관. 자, 그 다음에 내 몸에서 영양소를 흡수해서 이동시키는 액체가 또 있거든. 즉 혈관 말고 또 다른 체액을 이동시키는 관이 있는데, 그 관이 무슨 관이냐? 림프관이에요.
순환계 때 림프관하고 혈관의 차이는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것이고, 일단 내 몸에 체액을 이동시키는 관이 몇 종류 있다는 얘기야. 크게 두 종류. 혈관하고 그 다음에 림프관. 됐지? 그럼 림프관들은 보면 이 림프관이 융털 쪽으로 이렇게 솟아있는 부분이 있거든. 이렇게 솟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됐지? 순환계 때 또 설명하겠지만 혈관의 특징은 혈관을 쫓아가잖아. 혈관은 중간에 끊김이 절대 없는데 림프관은 항상 끝에가 뭐 돼 있어요? 끊겨 있어요. 알았지? 그래서 이 림프관 중에서 융털 쪽으로 솟아있는 이 림프관을 무슨 관이라냐면 암죽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암죽관도 결국 무슨 관이야? 림프관의 종류야. 됐지? 그 다음에 체액에 이름 붙이는 방법. 혈관 속에 있는 체액은 혈액이라 불러요. 림프관 속에 있는 체액은 림프액이라 불러. 됐지? 그럼 이 구조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영양소 중에서 일부는 어디로 흡수가 되고 혈관으로 흡수가 되고 일부는 어디로 흡수가 돼요? 암죽관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어떤 영양소가 일로 들어가고 어떤 영양소가 일로 들어가는지 뭐 해야 돼? 잡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걸 구분해야 된다고. 이때 영양소를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누지. 물에 잘 녹냐, 물에 잘 녹지 못하냐.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물에 잘 녹는 영양소 뭐 수용성 영양소가 있어요. 이거는 이미 1단원 때 배웠어. 그치? 자, 그 다음에 무순성 영양소가 있다. 지용성 영양소가 있다. 그럼 이제 흡수해야 할 영양소니까 당연히 고분자들이 아니라 저분자들이겠지? 그러면 수용성 영양소 중에서 3대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 중에 흡수될 수 있는 게 뭔데? 단당류제. 단당류들이 바로 수용성, 이제 물에 엄청 잘 녹는다고 그랬지? 세 종류 있는 뭐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바로 혈관으로 흡수된다는 얘기야. 혈액타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두 번째 수용성, 3대 영양소 두 번째가 단백질인데, 단백질 기본단위 뭐 아미노산 이제. 아미노산도 물에 기가 막히게 잘 녹는다고 그랬지? 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양소가 지방인데, 지방의 기본 단위가 글리세롤, 지방산이잖아. 근데 걔들은 뭐야? 지용성이지? 그래서 지용성 영양소에서 실제 소화 과정에서는 무슨 글리세리드하고 모노글리세리드하고 그 다음 무슨 산? 지방산. 이놈들은 암죽관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야. 또는 림프관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부 영양소 할게요. 3부 영양소 중 첫 번째가 뭐지? 물이지. 물 같은 경우는 이 영양소를 다 녹여서 운반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물은 여기로도 들어오고 이쪽으로 다 들어가. 알았지? 그래서 물은 구분할 필요가 없고, 그럼 3부 영양소 두 번째가 뭐예요? 무기염류잖아. 무기염류도 뭐에 기가 막히게 잘 녹아? 물에 엄청 잘 녹거든. 그래서 대표적인 무기염류들이 바로 혈관으로 바로 흡수가 되는 거고. 됐지? 그 다음에 지용성,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비타민인데, 이제 비타민이 두 개로 나누지. 비타민이 물에 잘 녹는 게 있고 물에 잘 녹지 못하는 게 있잖아. 그래서 비타민을 두 개로 나누면 무슨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 비타민의 종류를 뽑아보게 되면 A, B, C, D, E, K가 있지. 그중 수용성이 뭐하고 B하고 C고 나머지가 지용성이지. 그지? 그래서 수용성 영양소 중에서 수용성 비타민이 혈관으로 바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이 어디로 들어간다? 암죽관으로 들어간다고. 이해됐지? 체외에서 체내로 영양소가 들어올 때 수용성과 지용성은 흡수되는 경로가 다를 뿐이야. 이해됐니? 그치? 그 다음에 이놈을 타고 이동을 하지. 됐지? 자, 그 다음. 그럼 모세관을 타고 가든 림프관을 타고 가든 모든 영양소에, 이 두 가지의 모든 영양소에 공통의 목적지가 있어. 가장 첫 번째 목적지. 어디로? 심장으로 무조건 다 보내야 돼. 그래야 심장이 수축했을 때 이 영양소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온몸으로 갈 수 있어. 림프관이든 모세혈관이든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심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혈관은 어차피 뭐가 연결돼 있어요? 심장과 연결돼 있거든. 됐죠? 이렇게? 그럼 림프관도 뭐가 연결돼야 되는데? 심장과 연결돼야 되는데, 림프관은 심장과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림프관을 쫓아가다 보면 림프관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혈관과 연결되어 있어. 알았지? 나중에 순환계 때 다 잡아준다 그랬다. 그러면 지용성 영양소도 림프액을 타고 가다가 결국에는 무슨 관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혈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 그럼 혈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무슨 액과 다 섞인다는 얘기야. 혈액과 다 섞인다고. 그래서 결국 흡수된 영양소는 최초로 들어오는 흡수되는 경로만 다른 거지 어차피 다 어디 액체에다 다 집어넣어버린다는 얘기야. 혈액에다 다 집어넣어버린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심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심장이 이걸 어디로 보내버려? 온몸으로 보내지. 그래서 온몸의 세포들한테 필요한 만큼의 영양소를 골고루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이제 자, 그 다음에 내가 뭐를 살짝 확대시켜 볼 거냐면 뭐를?
융털 하나를 확대를 시켜볼게요. 됐니? 이게 뭐야? 융털이야. 이거 나오나? 나오네. 융털. 됐지? 자, 융털을 구성하는 세포를 볼게요. 가장 바깥쪽의 세포가 무슨 세포지? 상피세포예요. 됐지? 자, 여기가 체외고 여기가 체내다. 됐지? 간혹 가다가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나와요. 문제 실력이 나오고 이렇게? 이건 뭐고 이건 뭐지? 이거는 장샘이야. 이거는 융털이에요. 장샘 구성하는 세포는 체내에서 장액 만들어가지고 체외로 뿌리잖아. 이놈은 체외에 있는 영양소를 흡수해서 내부로 집어넣지. 상피세포인데 둘 다 상피세포인데 기능이 서로 달라요. 됐지?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뭐가 혈관 진화가 되겠지? 무슨 혈관이? 모세혈관이 이렇게 지나가요. 모세혈관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됐지? 이렇게 그림 그려주면 무슨 그림인지 이해를 못하더라고. 현재 모세혈관을 구성하는 세포들이에요. 세포. 이해되니? 그럼 이 관 안으로 뭐가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야? 혈액이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모세혈관 자체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만큼 얇거든. 그 다음에 세포층이 몇 층이에요? 정확히 한 층이에요. 이렇게 세포층을 두껍게 만들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세포층이 너무 두꺼우면 이때 흡수된 영양소가 혈관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최대한 얇게 만들어서 한 층으로 만들어 버린 거고. 자, 그 다음에 무슨 관도 있어요? 림프관도 있지. 림프관. 이 림프관이 중간에 융털 쪽으로 뭐한 부분이 있어요? 솟아있는 부분인데 이게 뭐야? 암족관이고. 그럼 이쪽으로도 물질이 들어오려면 림프관을 구성하는 세포도 모세혈관처럼 몇 층으로만? 한 층으로만 이렇게 구성돼야 돼요.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외부에서 수용성 영양소가 흡수가 되고 지용성 흡수가 되는데 흡수되기 전에 이게 소장 상피세포잖아. 소장 상피세포. 특히 흡수를 위한 소장 상피세포는 실제 이렇게 네모나게 생기지 않았거든. 이거를 한 2개 정도만 확대시켜 볼게요. 실제 모습을. 됐지? 확대시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세포 위쪽이 주름져 있어요. 이렇게 주름져. 이렇게 주름져 있어요. 이게 실제 흡수를 담당하는 소장 상피세포 모습이에요. 그렇지? 고무 장갑 좀 생겼어. 이게 이런 식으로. 됐냐? 이렇게. 왜 주름져 있을까? 그렇지. 접촉면을 늘리려고. 그렇지? 여기서 전체적으로 주름지고 돌기 만들었고 이 세포마저도 돌기 형성돼 있다는 얘기야. 표면적으로 최대한 엄청난 넓히기 위한 과정이고, 그러면 외에 있는 수용성이든 뭐든 지용성이든 일단 이 소장 상피세포가 전부 다 뭐 한다는 얘기지? 그냥 무조건 흡수를 시켜버린다는 얘기죠. 됐지? 그 다음에 수용성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놈을 다시 세포 밖으로 빼내서 어디로 들여보낸다는 얘기야. 혈관으로 이제 들여보내는 거고. 됐지? 그 지용성 같은 경우는 빼가지고 혈관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혈관 저기 뒤로 해가지고 암족관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림프액이 되고 여기는 뭐가 되고? 혈액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용성은 최초로 무슨 액을 타고? 림프액을 타고 이동한다. 이해되니? 네. 자, 그 다음에 이때 좀 상식도 좀 알아두면 좋긴 한데, 지용성 영양소 중에서 지방의 기본 단위 뭐 있었니? 모노글리세rid하고 뭐하고? 지방산이 있었잖아. 이놈들이 소장 상피세포로 흡수가 되지. 그럼 빠져나가기 전에 이놈들을 다시 뭘 시켜버리냐면 합성시켜버려요. 그 소장 상피세포 내에서 지방으로 뭘 시킨 다음에 재합성시킨 다음에 이렇게 들여보낸다고. 그러면 지용성 영양소 중에서 지방은 말 그대로 지방 형태로 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모노글리세리드하고 지방산 형태가 아니라 여기서 이미 재합성 시킨 다음에 다시 들여보내니까. 됐지? 왜 굳이 분해를 시켜놓고 왜 다시 재합성을 시켜요? 나도 그 이유는 몰라요. 뭔가 이유가 있긴 하겠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순환계 때도 설명한 부분이지만 내 몸에 있는 체액 중에서 관을 통한 체액의 이동은 반드시 무슨 방향으로만? 한 방향으로만 이동을 해요.
즉 우리가 관이 크게 두 개의 관이 나왔지. 혈관하고 그다음 무슨 관? 림프관이잖아. 이 체액의 이동 무조건 무슨 방향이야? 한 방향으로만 가야 돼. 양방향으로 가게 되면 큰일 나요. 무조건 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럼 혈액이 이렇게 이동했대요. 그럼 모든 혈액이 무슨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만 간다는 얘기야. 됐지? 그럼 림프 관 속에 있는 림프액의 방향이 이렇게 가야만 한다면 암주간에 있는 림프액의 방향은 위로 가야 되겠니? 아래로 가야 되겠니? 아래로 가야 되겠지. 이렇게. 이게 됐지? 그래서 흐름까지도 잘 잡아주면 되고. 됐냐? 됐지? 이런 흐름들. 자, 그 다음 이제 이걸 다 축소시켜가지고 이제 혈관하고 그 다음에 림프관이 정확히 심장으로 가는 경로를 더 큰 그림에서 한번 보자는 얘기야. 이게 됐지? 지우되니? 준다? 하나 빼먹구나. 이때 영양소가 흡수되는 원리예요. 영양소가 흡수되는 원리. 결국 물질들이 무슨 막을 다 통과해야 돼요? 세포막 통과해야 되거든. 그럼 세포막을 통과하는 방법 썼겠지. 세 가지 배웠네. 뭐? 확산, 능동수송, 그 다음 삼투다. 됐지? 이 중에서 물도 흡수될 거 아니야. 물의 세포막을 통한 이동은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삼투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됐지? 그 다음에 나머지 물질, 물 제외한 나머지 물질들은 확산이랑 뭘로 들어와야 돼? 능동수송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확산, 능동수송 다 사용한다. 그렇지? 최대한 많은 양 뭘 끌어와야 되니까. 영양소 끌어와야 되니까. 예를 들면 포도당이 있단 말이야. 포도당이 외부가 많고 내부가 적어요. 농도가 높잖아. 그럼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포도당이 자연스럽게 뭐예요? 들어온단 말이야. 무슨 원리로? 확산으로. 그런데 확산의 큰 단점이 뭐야? 농도가 똑같을 때까지만 들어오잖아. 그러면 얘가 더 이상 못 들어오면 얘를 버려야 되잖아. 아깝지? 어렵게 먹었는데. 그래서 이 세포가 뭘 써가지고? 에너지 써가지고 끌어와 버린다고. 최대한 많이 끌어올려고. 이해됐지? 능동수송 다 써요. 확산, 능동, 삼투 다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양의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거. 이해됐니? 됐지? 자, 이 이후에 있는 과정 볼게요. 이거 지워되지? 자, 이제 방금 했던 걸 좀 간단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게 뭐일 것 같아? 소장이에요. 자, 소장의 상피세포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얘가 체외거든. 그럼 체외에서 흡수할 뭐가 있어요? 수용성이 있고 그 다음 지용성이 있어. 됐지? 일단 수용성은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혈관으로 들어와야 되지. 모세혈관. 모세혈관도 이렇게 한 개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지용성 어디로 들어와야 되지? 림프관 또는 암주관. 역시 들어오려면 이 림프관도 몇 개의 세포층? 한 개 세포층. 림프관의 특징은 끝에가 항상 뭐 돼 있다고 그랬지? 이렇게 끊겨 있어요. 혈관은 절대 끊기면 안 돼. 됐지? 이때 관을 통한 체액의 이동 방향 항상 무슨 방향? 한 방향이잖아. 혈액의 이동 방향이 이 방향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림프액의 이동 방향은 이 방향이라고 가정을 할게. 이해됐지? 최종 둘의 공통의 최종 목적지는 심장이야. 됐지? 자, 그럼 볼게요. 수용성이 어디로 들어와? 혈관으로 들어오고, 지용성은 림프관 안에 림프액으로 들어오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모세혈관들이 소장 밖으로 빠져나오겠지. 그러면 모세혈관들이 빠져나오게 되면 사방군데 모세혈관들이 중간중간 뭐 되기 시작을 해? 모이기 시작을 하지. 그럼 혈관이 점점 뭐해지겠냐? 두꺼워지겠지. 그럼 이 두꺼워진 혈관을 타고 쭉 이동하게 되는데 이놈들은 심장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를? 반드시 간을 꼭 거쳐가. 됐지? 간을 꼭 거쳐간 다음에 이 혈관들이 간을 통해 빠져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가는 거야?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됐지? 간을 반드시 거쳐가는 이유가 있겠지. 무슨 성이? 수용성이. 됐지? 이게 간의 역할 때문에 그러지? 간의 첫 번째 역할이 뭐였지? 아까 소화해서 쓸개지 만들잖아. 그럼 간의 두 번째 역할 들어간다. 이 간이 바로 뭘 조절하기 때문에? 혈당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래. 됐지? 그럼 혈당량이 도대체 뭐냐? 혈당량. 혈액 속 또는 혈 중에 뭐의 양? 포도당의 양인데 정확하게 양보다는 포도당의 농도름이에요. 됐지? 포도당 뭐에 잘 녹아? 물에 잘 녹거든. 이때 단당류잖아. 실제 실험을 할 때 단당류하고 이당류가 물에 잘 녹지. 성질이 비슷해서. 근데 실제 실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포도당보다는 뭐를 구하기 쉽냐? 설탕 구하기 쉽지. 실험해보면 설탕을 뭐에다 녹여볼 거예요? 물에다 녹여볼 거야.
그러면 설탕 무슨 액이 되지? 수용액이 되지. 설탕이 녹아있는 물이 되니까 설탕 수용액. 그러면 설탕을 최대한 많은 양 물에다 녹이고 싶어요. 그럼 얘를 뭐 시키면 되니? 가열시키면 돼. 그럼 최대한 많이 녹아 들어가거든. 그럼 설탕을 녹이면 녹일수록, 즉 설탕의 농도가 뭐해지겠냐? 높아지겠지. 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설탕 수용액의 점성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지. 끈적끈적해지기 시작한다고. 됐지? 이 원리가 여기도 그대로 적용되거든. 포도당의 농도가 정상보다 너무 높아지잖아. 혈당량이 높아지지. 농도가 높아지면 혈액 자체가 보여져? 끈적끈적해져. 뭐에 문제가 생겨? 혈액 이동이 안 돼요. 중간에 멈춰버려요. 그럼 혈액이 이동하는 이유가 저쪽 멀리 있는 세포한테 영양소 주고 높음을 받기 위한 목적이잖아. 혈액이 멈춰버리면 저쪽 뒤에 있는 세포가 영양소를 받지 못하지. 그러면 그 세포는 에너지 고갈로 죽어요. 알았지? 특히 이런 말단 부분 있잖아. 말단 부분에 혈액이 먼저 멈춰버리거든. 그럼 여기 말단 부분의 세포들이 말 그대로 죽어. 괴사당한다고. 됐지? 점점 죽어나가지? 손끝이 점점 보여지겠냐? 사라지겠네. 사라져 이렇게. 응? 사라져 이렇게. 그래서 이걸 빨리 막으려면 뭐 해야 돼? 잘라내야 돼. 알았지? 그런 거를 농도가 너무 높아진 거를 고혈당이라고 그래. 알지? 그럼 혈액순환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럼 포도당 농도가 정상보다 너무 적어요. 그럼 그거를 뭐라 그래? 저혈당이라고 그래. 저혈당 생기면 일어나는 문제가 혈액 속에 포도당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잖아. 그럼 온몸의 세포한테 원하는 만큼의 포도당 공급이 안 되겠지. 결국 에너지 고갈로 뭐예요? 죽는다고. 그걸 이제 저혈당 쇼크라고 그래. 이해됐지? 저혈당 상태가 되게 되면 빨리 포도당 뭐 해야 돼? 빨리 공급시켜야 돼. 알았지?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혈당량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지. 그래서 항상 적정량을 뭐 해야 돼? 유지해야 되거든. 그걸 누가? 간이 목숨 걸고 하는 거지. 목숨 그런 거잖아. 하면 죽으니까. 됐지? 자, 그래서 이 혈관이 간을 통과할 때 있잖아. 간을 통과할 때 혈당량이 너무 높아요. 즉 내가 밥을 허벌나게 처먹었어. 그러면 이 수용성 영양소 중에 포도당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이걸 그대로 빼내버리게 되면 심장이 온몸을 보내버리면 온몸의 혈당이 다 뭐해? 다 올라가 버리지. 그걸 미리 어디서 막자는 얘기야. 간에서. 그러면 혈액 속에는 뭘 빼버린다는 얘기지? 포도당 빼버린다고. 그러면 간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있겠지. 간 세포야. 여기서 뭘 뺐어요? 포도당 빼가지고 다시 내보낸다고. 그러면 혈당량 점점 보이죠? 낮아지겠지. 정상 수치로. 됐지? 그러면 간 속에 포도당 남아 돌겠네? 남아도는 포도당 뭐하니? 합성해서 뭐 해야 돼? 저장해야 되겠지. 그 형태가 뭐예요? 글리코젠이 되는 거지. 이게 됐지? 그럼 내가 수일 동안 밥을 굶었어요. 그럼 포도당 수는 뭐 해지겠냐? 줄어들겠지. 그럼 혈당이 계속 뭐 하겠네? 줄어들겠네. 그러면 혈당 다시 뭐 해야 돼요? 높여야 되거든. 그래서 간이 저장된 글리코젠을 다시 분해를 시켜가지고 포도당 형태로 보여주는 거 다시 빼내주는 거지. 이해 됐니? 됐지? 이렇게 해서 간이 조절해야 돼요. 됐냐? 자, 그러면 간과 혈관 사이에서 포도당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근데 간으로 들어올 때 이 혈관이 뭐 된 상태야? 두꺼워진 상태지. 두꺼워진 상태면은 혈관 벽을 구성한 세포층이 여러 개가 됐다는 얘기거든. 그럼 포도당이 나오고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간으로 들어갈 때는 이 혈관들 다시 뭐해? 얇게 이렇게 나눠버리지. 이렇게. 이해됐니? 이렇게 얇게 이렇게 나눠버려요. 이것도 무슨 혈관을 표현해? 모세혈관. 됐지? 그래서 얇게 만들어야 주변 세포들과의 혈관 내부와 세포 사이에 포도당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교환시킬 수 있다고. 그래서 이놈들이 빠져나올 때 혈관 다시 뭐에서 빠져나와요? 뭉쳐가지고 다시 빠져나오는 거지. 이해됐니?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혈관에 이름 붙이는 거야. 혈관을 붙이는 거. 소장에서 간으로 가는 이 두꺼운 혈관은 뭐라 하냐면 간 문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간에서 막 빠져나온 거 있지? 간에서 막 빠져나온 거는 간정맥이라 하지. 간정맥. 나중에 혈관 이름 붙이는 거는 순환 때 다시 한번 잡아줄 것이고, 그럼 간정맥이 여러 개의 정맥들과 또 뭉치거든? 그럼 심장으로 막 들어갈 때는 혈관이 굉장히 뭐 돼 있어요? 두꺼워진 상태거든. 이 혈관은 뭐라 하냐면 이 혈관을 대정맥이라고 그래요. 됐지? 정맥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두껍다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굴 쫓아가 볼 거예요? 이거 쫓아갈 거야. 됐지? 림프관은 절대 뭘 거치지 않냐면 간을 거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놈들은 소장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여러 개의 림프관들이 중간역도 뭐 돼서 나오겠어요? 연결돼서 나오겠지? 그럼 림프관 점점 뭐해지겠냐? 두꺼워지겠지. 이 림프관이 바로 뭐와 연결되냐면 대정맥과 연결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혈액으로 들어와서 심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됐냐? 모든 림프관이야. 모든 림프관은 반드시 뭐와 연결돼 있어?
대정맥하고만 연결돼 있어요. 다른 혈관이 아니라. 이해됐니? 됐지? 이제 흐름 잡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소장의 융터를 좀 확대시켰을 때 아까 설명했어야 되는데, 이게 림프의 암주관이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무슨 혈관이 있어요? 모세혈관이 있어요. 이 그림 줘놓고 모세혈관이 뭐고 암주관이 뭐냐를 구조적으로 찾아야 되거든. 모세혈관의 특징이다. 모세혈관의 특징은 무슨 형 구조를 펼쳐 있어요? 구물형 구조로 펼쳐져 있어. 됐지? 암주관은 구물형 구조가 아니다. 그냥 하나가 길게 솟아 있어. 이해됐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세혈관들이 무슨 형 구조야? 구물형 구조거든. 이해됐지? 됐냐? 이 흐름 잡아야 되고, 자, 그 다음 이게 림프관이었고, 어떤 참고서를 보게 되면 이놈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자세히 적어놨거든. 림프관도 여기가 뭐 림프관, 여기는 뭐 가슴 림프관, 그다음에 뭐 쇄골화 정맥으로 연결된다 표현하는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게 수용성은 어딜 거쳐가네? 간을 거쳐가네. 지용성은 다이렉트로 대정맥을 통해서 혈액으로 바로 들어가는구나. 이 정도 하면 되고, 여기 혈관 명칭 잡으면 되고. 됐지? 자, 그 다음에 항상성 파트에서도 이 내용이 또 나올 거야. 그 다음 많이 물어보는 거, 간정맥과 간 문맥 중에서 혈당량 변화폭이 큰 혈관은 뭐니 물어봐. 혈당량 변화폭이 크게 나오는 혈관은 간 문맥이지. 간 문맥. 내가 밥을 많이 처먹으면 여기 혈당량이 엄청 올라가잖아. 밥을 적게 처먹으면 혈당량이 엄청 떨어지는데, 간 정맥은 어딜 거쳐 나와요? 간을 거쳐서 조절하고 나오잖아. 그래서 간정맥의 혈액은 정상의 혈당량 수치에서만 살짝 왔다 갔다 하고, 얘는 엄청 크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알았지? 밥을 많이 처먹으면 엄청 올라가고, 밥을 적게 처먹으면 엄청 떨어진다고. 이해됐냐? 됐지? 그 정도 잡으면 돼요. 이해됐니? 자, 그래서 이거 이제 그림 갖고 면서 그려볼게. 사람의 소화기관이고 바로 어디서? 여기 소장에서 바로 주로 영양소의 흡수가 일어나게 되고, 이게 소장의 일부 구조고, 이게 뭐의 구조예요? 융털. 이게 융털이고 융털 내부잖아. 이게 파란색,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이 현재 구병 구조지? 이게 뭐네? 모세혈관. 이건 뭐예요? 림프관. 림프관 중 솟아있는 게 뭐? 암주관. 이해됐지?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해됐지? 이제.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크게 확대하려고 보여준 거고, 이제 전체 흐름 볼게요. 여기서 무슨 성 들어가지? 수용성. 여기는 지용성. 이걸 타고 가는 흐름을 여기서 본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이게 뭐예요? 간. 이거 심장. 이거 소장이지. 그치? 이 관이 어딜 거쳐가요? 간을 거쳐가잖아. 얘들이 또 따져요. 선생님, 얘도 지금 간을 거쳐가고 있는데요. 간을 거쳐간다는 뜻은 이 관 중간에 뭐이지? 갈라져. 모세혈관으로. 그래서 갈라지는 게 지금 간 내부로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야. 얘는 간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간을 관통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얘가 바로 뭐구나? 혈관. 얘가 뭐구나? 림프관이구나. 그럼 여기서 흡수된 뭐가? 수용성. 여기는 지용성이 가는구나. 됐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양 조절한 다음에 혈당량 조절한 다음에 빠져나오는 거고, 그럼 이 혈관은 뭐예요? 간 문맥. 여기는 간 정맥. 저기 뒤로 가서 대정맥과 전부 다 연결된다고. 이해 됐지? 그럼 잘 보고.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풀어볼게요.